원래 계획하고 좀 다르게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이게 오프라인 수업보다 좀 더 많은 준비 시간하고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조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수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시간하고 또 다음 주는요, 이 주제 연구 수업인데, 지난번 추석 연휴에는 그때는 이 수업 파일을 찾아서 봤죠.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파일을 다시 편집을 해서 동영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조직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노동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이렇게 3자로 구성된 행정위원회라고 했는데요. 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이라고 했죠. 네, 노동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이 부당 해고와 또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심판, 그리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노동위원회에서 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심판이 소송과 유사한 구조로 짜여져 있다 보니까 이 노동위원회를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독립성을 지닌 기관이죠. 네,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행정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노동위원회는 이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노동위원회마다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되어 있고요. 몇 명이 되었든 이 노동위원과 그러니까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수는 서로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익위원은요, 최소 10인에서 최대 70인까지고요. 이 위원회의 어떤 구체적 정원은 이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시행령 제3조와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시행령에 정해진 노동위원회 위원회 수인데요. 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이 위원 정수가 가장 많죠. 네, 그래서 노동자위원 50명, 사용자위원 50명, 그리고 공익위원은 심판 담당이 33명, 차별시정 17명, 조정 담당 20명 해서 모두 70명이죠. 그 다음은 이 부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인천이 노동자와 사용자위원이 각각 40명씩, 그 다음에 공익위원이 26, 14, 15해서 55명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게 울산, 강원, 충북, 전북이 노사가 각 30명씩, 공익은 19에 9, 또 12해서 40명이 있고요. 가장 적은 게 제주지방노동위원회죠. 이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25명씩, 그리고 공익위원은 총 35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방노동위원회는 주로 이 광역자치단체를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전남진호위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관할하고 있고요. 경북진호위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관할하고 있죠. 네, 가장 넓은 게 우리 지역이네요. 이 충남진호위는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자위원은요, 이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하고요.
이 사용자위원은 당연히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은요,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이 대통령이 위촉을 하고요.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제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을 합니다. 다음은 이 공익위원인데요. 이 공익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노동조합 그리고 사용자 단체가 먼저 추천을 하고요. 그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차례 빼는 거죠. 그리고 남은 사람을 위촉 대상 공익위원으로 합니다. 이 위촉 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공익위원을 위촉하는데요. 이 노동자 사용자 위원과 마찬가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노동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위촉을 하고요.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고 또 배제한다고 했는데요.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이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또는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할 때 이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때는 그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하고 다르게 이 공익위원은 담당 업무에 따라 위촉을 하는데요. 그래서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네,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이렇게 구분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3년이고요. 네,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노동위원회 위원이 거리가 돼서 이 보궐위원을 뽑는 경우가 있죠. 이때 보궐위원회 임기는 이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 됩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거리가 된 경우에는요, 이 새로운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임명이 되면서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새로 시작이 됩니다. 네, 노동위원회 위원회 임기가 끝났다라고 해서 바로 직무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기가 끝났어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네, 노동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한 명씩 두는데요. 보통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고요. 위원장은 이 심판사건이나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또는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요, 정무직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노동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역시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하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을 하고 노동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네, 노동위원회는 이 상임위원을 두는데요. 이 상임위원은 노동위원회에 상근하면서 이 노동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 공익위원을 말합니다.
상임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에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을 하고요.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상임위원은 심판사건이나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또는 조정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는요, 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그리고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12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의 안에는 12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새로 개소를 해서 지방노동위원회는 13개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노동위원회는 이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수 있는데요.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에 선언노동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지방노동위원회인데요. 대체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일치하죠. 보시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제주 13곳이 맞죠? 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들을 관할을 하는데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경북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세충이라고 하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이렇게 관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디 있을까요? 서울이 아니라 세종시에 있죠. 세종시 정부 청사 안에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는 이 노동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가 있고요. 또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부문별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별 위원회에는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그리고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전원회의는요, 그 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 그 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그 어떤 일반적인 그 사항을 결정한다거나, 노동조건의 개선에 관해서 권고할 때, 또는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인데요.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지시나 어떤 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심판위원회인데요. 이 심판위원회는 심판 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그 3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판정, 그리고 이제 구제 명령이나 또는 이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결정, 그리고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심판위원회는요,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나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판정, 의결, 승인, 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그 차별적 처우 시정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네, 차별시정위원회와 심판위원회에서는 그 신문 절차에 노사위원도 참여를 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결정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판정회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조정위원회인데요. 이 조정위원회에는 이 조정을 담당하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 각 한 명씩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조정위원들은요, 이 조정 내용을 검토를 하고 이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네, 조정위원회는 뭐 일반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 노동쟁의를 조정하게 되고요. 네, 특별조정위원회는 이 조정 담당 공익위원 그 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필수 유지 업무와 관련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중재위원회는 역시 조정 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당사자 쌍방이 신청하거나 또는 단체 협약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에 이 노동쟁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조정과 중재는 어떻게 다르냐라는 건데, 네, 이 조정과 중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루게 될 건데요. 이 조정과 중재의 차이, 네, 좀 중요하겠죠. 네, 앞으로 이제 다룰 내용입니다. 네,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인데요. 이 조정 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교원의 노동관계에 대한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이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다음에 보는 이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와 함께 이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중앙노동위원회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원 노조나 아니면 공무원 노조가 전국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산별 노동조합으로 건설이 되어 있고요. 또 지역 간 어떤 노동 조건의 차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이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을 전담하는 7명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네, 공무원 노동관계에 대한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노동위원회법 제15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 도표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위원회에 있는 그 회의의 구성과 또 업무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 도표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뭐 심판위원회,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중재위원회,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까지 이렇게 쭉 두고 이제 부문별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강의 안에 보시면 이제 지역 노동위원회가 전국에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가 전국에 1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추가 설치가 돼서 이제 13개소가 있고요. 또 선원노동위원회도 강의 안에 있는 게 좀 사실과 약간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네, 강의 안에는 그 12개 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좀 지방해양수산청이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맞는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거죠. 네, 이제 특별노동위원회는 선언법 제4조에 의해서 설치된 선언노동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선언법 제4조는 선언노동위원회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 제1항에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특별노동위원회로서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선언노동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을 하고요. 네,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선언노동위원회의 설치와 그 명칭, 위치, 관할구역, 소관사무, 위원회 위촉, 그 밖에 선언노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및 노동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령으로 이 선언노동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어요. 네, 강의 안에 이 법조문이 없는 거는 그렇죠.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이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선언노동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11개소 지방해양수산청과 그 다음에 제주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방해양수산청과 제주에 설치된 선언노동위원회인데요. 네, 인천, 평택, 대산, 네, 대산은 행정구역으로 이 행정구역상 이 서산시 대산읍이고요. 대산항이라는 아주 큰 항구가 있죠. 다음에 군산, 목포, 여수, 마산, 부산, 울산, 포항, 동해, 그리고 제주 이렇게 있는데요. 네, 제주를 빼고 나머지는 다 지방해양수산청이 있어요. 네, 제주 역시 제주지방해양수산청으로 있었는데 이게 2006년 7월 1일부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소속으로 그러니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으로 바뀌면서 네, 제주해양관리단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해양수산청은 11개소가 있고요. 강의 안에 12개 지방해양 항만청을 관할로 해서 1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 내용은 네,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네, 항만청이 아니라 수산청, 이름이 수산청으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제주해양관리단의 선언노동위원회가 1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는 이 조정이나 심판 또는 이제 차별 시정 같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요. 네. 그래서 2주 후에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수업에 앞서 이 노동 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나 구조를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렇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적인 개념이라든가 구조를 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노동 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노동 분쟁은 이 개별적 분쟁과 집단적 분쟁이 있고요. 또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이 있죠. 그러니까 권리 분쟁은 개별적 분쟁도 있고 집단적 분쟁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집단적 분쟁은 권리 분쟁도 있고 이익 분쟁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을 조합해 보면 이론적으로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죠.
네, 개별적 분쟁이면서 권리 분쟁인 경우인데요. 이것을 개별적 권리 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 개별적 분쟁이면서 이익 분쟁인 경우, 이 경우는 개별적 이익 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적 분쟁이면서 권리 분쟁인 경우, 집단적 권리 분쟁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집단적 분쟁이면서 이익 분쟁인 경우, 집단적 이익 분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중에 한 가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양상은 그러니까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없는 걸까요? 이거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마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 이 정답을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분쟁의 당사자로서 이 노동자는요, 이 노동자 개인이 있죠. 그래서 개별적 노동자들이고요. 또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쟁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있죠. 물론 사용자 단체도 있지만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를 구별하는 어떤 실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통틀어서 사용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노동자 개인, 그러니까 이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이 개별적 분쟁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대 한 사람의 분쟁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있죠. 이게 집단적 분쟁인 거죠. 주로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 발생하는 노동쟁의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개별적 분쟁과 집단적 분쟁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으로는 이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인데, 일단 이걸 보려면 먼저 이 노동 관계를 규율하는 그런 규범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요. 노동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은 먼저 노동 법령이 있습니다. 노동 문제를 다루는 성문법들이죠. 그리고 이 노동 관습법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 노동 조건에 관해서 체결하는 단체 협약이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그 취업 규칙이 또 있고요. 사용자와 개별 노동자 사이에 체결되는 노동 계약이 또 있죠. 그 외에도 이 사용자의 지시권이라든가 노동 관행들도 이 노동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에 속하는데요. 자, 이 중에 노동 계약은 계약이죠. 그래서 이 노동 계약과 사용자의 지시권 그리고 노동 관행은 이거는 규범이긴 한데 노동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긴 한데 법 규범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 노동 계약이나 또는 사용자의 지시권 노동 관행은 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있죠. 나머지는 이 법규범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문 노동법, 뭐 예를 들어서 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같은 법률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자, 이런 성문 노동법과 단체 협약과 또 취업 규칙, 이게 이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핵심적인 법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단체 협약의 경우에 이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이면서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단체 교섭을 통해서 형성된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실제로 뭐 그 사업이나 사업장에서의 노동 조건에 관한 어떤 핵심적인 사항은 이 단체 협약에 의해서 규율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또 단체 협약은 이게 취업 규칙이나 노동 계약보다 또 효력이 우선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서 이제 등급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체 협약이 취업 규칙이나 노동 계약에 비해서 이게 상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어떤 사업장에서 이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즉, 이 노동규범이 있습니다. 뭐, 이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도 있고, 또 그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노동 조건이 있겠죠. 네, 이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규범은 그러니까 임금을 1시간에 얼마를 주고 하루의 노동시간은 몇 시간이고 휴식시간은 몇 시간이다.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칙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고 또 실제로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있겠죠. 이거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노동 조건인 거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노동 조건을 노동 규범에 맞춰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 규범과 노동 조건이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노동 규범에 맞게 노동 조건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생겨나면서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분쟁이 이게 권리 분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동자는 노동 규범에 의해서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갖고 있는데 그러한 권리들이 노동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기의 규범상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투쟁하는 것, 이것이 권리 분쟁이 되는 거죠. 네, 그것하고 이제 반대로 오히려 이제 현실적인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새롭게 노동 규범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노동 규범을 새롭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이것이 네, 이익 분쟁인 거죠. 자, 이거는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 당사자가 서로 자기 쪽으로 좀 유리하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더 이익이 되도록 노동 규범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도록 자기가 더 유리한 규범을 만들려고 서로 쟁취하려고 투쟁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이익 분쟁이죠. 네, 그래서 이 권리 분쟁은 노동 규범에 따라 노동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나 퇴직금은 제대로 주고 있는지,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또 법에 정해진 절차는 제대로 지킨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법 규범을 제대로 지켰느냐 아니냐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다 아니다라고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이죠. 얻으면 전부를 얻는 거고 얻지 못하면 전부를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여지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협상이 아니라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아니다, 딱 이렇게 정하는 거죠. 네, 권리 분쟁에서 조정이나 협상은 사실은 이 조정이나 협상의 의미가 아니라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고 이러면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지 말고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자 하는 이유이지, 이게 본질적인 의미의 협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 이게 권리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둘러싼 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이익 분쟁은 좀 다르죠. 이 이익 분쟁은 새로운 규범, 그러니까
법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새로 만들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자꾸 자기 쪽으로 당기다 보니까 이게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좀 양보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고, 또 협상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는 임금을 100원을 올려달라고 하고 사용자는 50원밖에 못 올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80원을 올리는 걸로 하자, 뭐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로 이게 이익 분쟁입니다. 그런데 이 이익 분쟁은 개별적 분쟁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 얘기를 해버렸네요. 어쨌든 자, 이 이익 분쟁은 개별적 분쟁은 없어요. 이건 개별적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노동 규범을 새롭게 형성하기 위해 서로 투쟁하는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 규범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교섭하는 과정에서만 발생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의 형태는 개별적 권리 분쟁과 집단적 권리 분쟁, 그리고 이익 분쟁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이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나 기구 역시 이러한 분쟁의 유형에 따라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뭐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뭐 채팅방에 묻는 게 좀 쑥스러우면 뭐 개인적으로 뭐 문자나 톡을 주면 되는 거니까 뭐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궁금하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수업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제 연구의 시간인데요. 네, 주제 연구 1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4대 보험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이제 4대 보험인데,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이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과 또 이제 그 이전에, 사회보험 이전에 그 사회보장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사회보험 이전에 이 사회보장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네, 다음 주에는 이 사회보험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정규 수업의 내용인 거고요. 강의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고요.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공적연금과 또 실업보장에 대해서 수업하기 전에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하기는 할 거예요.